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산업도시 울산에서 요즘 가장 많이 듣고 말하는 단어가 2차 전지 산업인 것 같습니다. 울산이 정부로부터 지난 7월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관련 행사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제도 2차 전지를 이끌고 갈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울산 국가산단 등 6개 산업단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2차 전지 관련 행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2차 전지 특화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울산을 다녀갔고 또 지난달 28일에는 제1회 2차 전지 산업 육성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울산 투자 협약도 잇따르는 등 울산이 2차 전지 산업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와 산업부, 지원기관, 기업 등 2차 전지 분야 핵심들이 함께하는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가를 그 지원의 절차, 그다음에 지원 혜택의 종류, 기업들이 그 제시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 애로를 어떻게 해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인허가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포럼에서는 특히 울산 2차 전지 산업의 밝은 비전과 확신을 갖게 하는 지원 정책들이 소개됐습니다. 먼저 울산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2차 전지 산업 육성 조례가 소개됐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육성과 지원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인력 양성을 하게 될 울산대학교도 2차 전지 육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제2의 정주영, 제2의 이병철, 2차 전지를 주도하는 그러한 새로운 글로벌 창조적 기업이 울산에서 융성할 수 있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울산대학교는 학부에 내년부터 100명 정원의 2차 전지 전공을 신설하고 대학원에도 미래신산업대학원을 신설합니다. 또 기업 지원을 위해 남구 두항동에 2차 전지 교육연구센터를 신설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울산시는 2차 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 2차 전지 특화단지 가용 부지를 확보하고 조세감면 지원 확대, 투자기업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그리고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0월에도 울산 2차 전지 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갖고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섭니다. 울산 2차 전지 산업이 울산을 대표하는 기존 주력 산업에 더해서 5대 주력 산업의 핵심 사업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12만 7천 원 인상을 포함한 올해 임금 협상을 마무리하며 2년 연속 연내 타결을 이뤘습니다. 앞서 1차 잠정 합의안의 부결로 사흘 동안 부분 파업을 벌였던 HD 현대중공업 노조는 어제 전체 조합원 6,3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5,800여 명 중 58.5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가결된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12만 7천 원 인상과 경력금 450만 원, 휴양시설 운영 특별 예산 20억 원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교섭 타결까지 걸린 기간이 114일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짧았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입후보 예정자 등의 위반 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기부 매수 행위 등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시 선관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군 선관위 또는 1390 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민 불안이 팽배한 가운데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권순용 시의원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기존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5개 광고물 등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정당 현수막은 명절이나 선거 기간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연속해 게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모든 시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1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15일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KTX 울산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울산시는 울주군 삼남읍 신아리와 교동리 일원 면적 1.53제곱킬로미터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어제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KTX 역세권 복합 특화단지 개발 사업은 울산 서부권 신도심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첨단 산업과 연구시설, 상업과 정주 기능이 융합된 스마트 자족 신도시를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 수목원 조성 등을 위한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어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울산 수목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울산 수목원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255억 원이 투입돼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일원 14만 4천 제곱미터에 지난 2018년 자연치유지구와 체험지구 등의 설치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토지 이용과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이 담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원전을 추가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원전 지역 인센티브를 위해 자율유치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세울 원자력본부 입구. 서생면의 세울 5,6호기 자율유치를 반대하기 위해 서생면의 일부 어민들이 모였습니다. 울주군 강량리 어촌계 한 곳과 서생지역 어촌계 세 곳이 모여 울주군 어민연합회를 발족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의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맞춰 서생면 주민과 이장단이 세울 5,6호기를 자율유치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를 반대하는 어민들이 세울본부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세울본부는 자율유치 사업의 추진에 있어 건설 및 운영에 직접 피해 당사자인 어민의 의견을 고의적으로 묵살 배제하였다. 하지만 한수원 세울본부 측은 세울원전 5,6호기 자율유치는 울주군과 주민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세울본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민들은 원전이 더 설치되면 해수온도가 올라 더 이상 업을 할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해수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정착성 어류는 아예 없습니다. 저희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 간절곶 지점에서 서생바다는 더 이상 어업 활동을 못합니다. 서생면에서 세울원전 5,6호기의 자율유치에 힘을 쏟는 건 유치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오는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이나 그리고 또 뭐 공사를 하면서 직장인들이나 근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서 상생도 하고 여기서 소비도 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서생면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이어 자율유치 의견은 이장들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일주일간 22개 지역의 이장들이 주민 의견을 모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생면의 모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반대 어민들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저분들하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인용을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울본부도 집회에 이어진 어업인들과의 면담에서 반대 측 의견도 수용해 사업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생면 이장단 협의회는 자율유치 찬성 서명이 3,500명이 되면 서명지를 울주군에 제출할 예정이고 어업인연합회는 산자부회까지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2차 전지 안전장치 부품 기업인 나노팀 주식회사가
어제 북구 모바일 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 부지에서 열폭주 차단 패드 생산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나노팀은 총 232억 원을 투자해 북구 모바일 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연간 12,000톤의 규모로 공장 신설에 들어가 내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나노팀의 울산 투자 유치는 정치락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적극적인 권유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제 노르웨이 종합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와 울산 연안해상의 세계 최대 보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에퀴노르와 반딧불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울산 연안 70km 해상에 15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50기를 설치해 총 750메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보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재생에너지 확보와 개발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스텍 2023 행사에서 싱가포르 EPS사와 그리스 캐피탈사가 8만 8,000제곱미터급 암모니아 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주 규모는 6,168억 원으로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7년 하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계약상 옵션 2척이 포함돼 있어 추가 수주도 기대됩니다. 한편 영국의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발주된 27척에 초대형 LPG와 암모니아 운반선 가운데 70%가 넘는 19척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호텔 현대바이라한에서 도시건설주택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도시건설 분야 전문가와 중앙정부의 도시건설 주택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청취함으로써 울산의 미래 도시설계 방향과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문가 특강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이은석 박사가 기후위기 시대 도시건축의 미래를 주제로, 국토연구원 고영석 박사가 국가도로건설 중장기 계획의 이해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채장 미달 대게를 불법 유통한 일당 11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천여 마리의 대게를 불법 포획해 1,500만 원 상당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노란색 박스안에 든 무언가를 트럭에 싣습니다. 안에 든 건 이른바 빵깨라 불리는 암컷 대게와 크기 9cm 이하 채장 미달의 대게입니다. 울산해경은 경주의 한 항구에서 불법 대게를 포획하고 유통한 일당 1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가운데 유통책과 포획선 선장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잡은 대게는 밝혀진 것만 해도 모두 5천여 마리, 1,500여만 원 상당입니다. 이들 중 유통총책은 자신의 거주지에 설치한 수족관에 대게를 보관하고 한 상자에 30마리를 넣어 10만 원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게는 울주군 소재의 한 식당을 비롯해 포항과 경주 등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울산해경은 이들이 미처 팔지 못한 채장 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를 압수했습니다. 포획선의 항적을 분석한 결과 포획선은 주로 암컷 대게 분포해상 인근에서 조업하였고 출항할 때마다 조업 위치와 항적이 매우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암컷 대게는 수컷 대게에 비해 몸통 길이가 작고 배 모양이 호빵처럼 둥글어 빵깨라고도 부르며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울산해경은 불법 포획과 유통이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국내 대게가 완전 멸종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북구 정자 화로 직매장에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100일간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419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어제 점검에서는 참돔과 가리비, 우렁생이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어제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3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공무원의 시간의 근무 시간에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와 문화, 예술, 체육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물의 범위에 영화 관람권과 상품권을 추가하고 농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 등입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과 추석 후 5일 동안에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안건들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울산의 15세에서 64세 여성 고용률이 2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15세에서 64세 여성 고용률은 51.4%로 전국 평균인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23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습니다. 울산의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으로 분석되며 울산의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 역시 25.5%포인트로 전국 평균인 16.9%포인트보다 높았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2023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용시험에는 행정 57명, 사회복지 17명, 시설 51명 등 모두 167명이 합격했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성별은 여자 103명으로 전체 61.7%를, 남자 64명으로 전체 38.3%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는 25세에서 30세까지가 50.9%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사회복지 9급의 48세, 최연소는 사서 9급의 22세 합격자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